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민사집행법에서의 정의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잘 기술되어 있고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합니다. 압류해서 매각, 이제 환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서 나눠준다. 이거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의 3요소를 압류, 환가, 배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전형적인 정의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매는 크게 경매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이 사람과 부동산의 관계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권리 분석을 중시하는 분들. 이제 경매란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아마 경매하면 권리 분석이 떠오르고 또 경매는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 이미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사람과 부동산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경매는 물건 분석이 더 중요하다. 즉 오늘보다는 내일의 가격이라든가 가치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매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보면은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실제 깊이 있게 안 거는 최근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경매 역사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일제 때부터 그랬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전남 무안군 삼양면 맥포리에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땅인데요. 이 땅의 소유권의 변천사를 보면 소화 7년 6월 달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경매로 낙찰된 전례가 있답니다. 소화 7년도는 1932년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경매는 1932년부터는 진행되고 있었다라고요. 더 앞을 근원을 들여다보면 1912년도부터 우리나라 경매 역사가 이루어졌던 경매가 이렇게 보면 지금부터 100여 년이 훌쩍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오랜 역사에 비해서 경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데요. 아마 오늘자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전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7년째 전개 가장 비싼 땅으로 알려진 땅입니다. 일명 명동에 있는 땅이고 정확한 소재지는 충무로 1가 24-2. 이 땅이 평당 최소 10억대를 간다라고 하는데 이 건물주는 어떻게 취득했냐 했더니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더라고요. 경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모든 기사도 이 건물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 가장 비싸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이 건물주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우리는 물론 우리 실제 거기까지 관심 갖기에는 우리 이 세상은 너무 할 일이 많죠. 일단 당장 코로나가 걱정되고 근데 여튼 선생님들은 대단하시네. 용기가 코로나를 뚫고서나 이 물건은 2019년도에 우리나라 전국 그 법원 59개 법원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린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제가 경매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 8월 13일에 아주 한여름이었는데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라는 아파트가 경매 나옵니다. 최초 감정가 6억 3천에 유찰 없이 첫 기일에 무려 80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2배에 가까운 11억 5천3백에 낙찰이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의 경매 역사는 생애 주기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1년. 그러면 이 물건이 2019년 8월 달에 매각이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은 2018년 8월 어느 날이어야 되죠. 근데 이 물건은 개시 결정이 2018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까지 거슬러 온다는 거죠. 일반적인 물건의 범주에 벗어나죠. 대개 낙찰일 전후로 해서 1년 내에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물건은 불과 4년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추적해 봤더니 이 물건의 소유자 구조의 복잡함에서 기인한답니다. 대개 아파트는 1인 내지 2인이 소유하는데 이 아파트는 19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9분. 이건 우리가 뭐 공동 투자한 건 아니고 원 소유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받다 보니까 소유자가 많아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경매에 근원이 들어가는 거죠.
경매는 채무자의 의지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처분하는 거죠. 대신 반드시 법원은 채무자, 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경매 개시 결정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개시 결정의 송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19분이 한 집에 거주하면 송달이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전국 곳곳에 거주하고요. 이분 중에 일부는 해외에도 거주하고 있답니다. 그분들한테 모두 송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아이러니를 목도할 수 있는데, 경매 신청 채권자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게 소유자가 한 분이나 두 분이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2016년 그 어느 날 낙찰됐을 겁니다. 낙찰가가 얼마? 이때 당시 제가 5억 중반대, 중후반에 매각이 됐을 텐데, 이 채권자 측에서는 19명이 송달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송달은 얼마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채권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채무자의 부의 증분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때 제때 송달됐으면 5억 중후반대 돼야 될 게 송달이 지연되면서 낙찰가가 2배를 넘겨버려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게 옳고 그름인지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꼭 참인명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참인데 내일은 이게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정의롭지 못한데 내일은 이게 정의로, 이게 도덕의 관념이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이 물건은 채권을 회수하는 채권자 입장과 이 부동산을 방어하는 소유자 입장에는 극명하게 금전적인 이런 판가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좀 특이한 경우에 흔치 않은 경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경매를 떠오르면 경매는 바이어스 마켓이죠. 사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소개하는 걸 오히려 셀러스 마켓으로 봅니다. 나의 부동산을 경매 시장을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 이게 흔치 않은 거죠. 근데 이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속내를 다 모르고 겉만 보고 피상적인 제가 제 임의적으로 잣대를 들여댈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제가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경매를 적지 않이 해봤지만 일반적인 범죄에서 벗어난 케이스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드물게는 경매 시장을 매도 시장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지역이거나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환가하는 경우는 간헐적으로 있지만, 이분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 가장 선호하는 지역대입니다. 여기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 얼마든지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은 이제 경매 시장에서 환가가 이루어집니다. 최초 감정가 25억이 한번 유찰돼서 20억이 되니까 경합 끝에 24억에 팔려요. 24억 언제? 2019년 7월 달에. 근데 이분이 이 물건을 언제 소유했나 봤더니 2012년도에 10억 7천에 매수를 했더라고. 이분은 약 7년 만에 세전 개념으로 약 한 14억 정도 증분을 누립니다. 물론 우리는 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양도세 등 재반 비용들을 공제한 세후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맞은데요. 그렇게 되면 강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전 개념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선생님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AI가 가동을 하면서 세후 양도세 계산 등을 하셔요. 왜냐하면 저는 세법을 모르니까. 이 한 건만 가지면은 저의 오버인데요. 이제 우리가 스토리가 텔링이 되려면 사례가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주 후에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잠원동에 있는 물건이 또다시 경매시장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잠원동에는 신반포 아파트인데요. 13억짜리가 한번 유찰돼서 역시 이 물건이 경합 끝에 여기는 없는데 14억을 넘깁니다. 첫 가격을. 그래서 이분도 이 물건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나 봤더니 정확히 낙찰 시점을 때 10년 전인 2009년도에 경매로 취득을 하더라고요. 경매로 4억 5천에 취득을 해서 10년 만에 세전 개념 10억의 이익을 얻습니다. 이분은 단 2건의 경매로 2주 만에 세전 개념으로 24억의 이익을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재반 세금이라든가 하면은 이익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여하튼 제가 이 물건에서 목격한 사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매 시장을 매수의 시장으로 바라보지 나의 부동산을 매도의 시장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물론 이분의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속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제 입맛대로 재량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도 저도 시인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시인을 하더라도 오류를 인정을 하더라도 특이한 사례라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물건을 소개하는 것은 저를 만나기 전에 아마 선생님들이 저도 20년 전에 똑같았어요. 경매에 대한 극도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할 때는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좀 약간 누그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바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1544-5584, 1544-5584.